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과와 소아과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평택시 의사회 회장님 변성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세원내과 변종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그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좀 주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나요? 비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궁금한 게 많으실 테지만 어쨌든 약을 어떻게 먹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주사제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또한 비만의 정의나 그다음에 우리가 식생활에서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외래에서 비만 처방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그 최근에 주사제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 너무 쉬워졌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전에 뭐 이제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먹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느낌이 있거든요. 주사 치료제 가면서 뭐 한 달에 막 4kg, 5kg 빠지시고 두 달에 막 10kg 빠져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이게 그 뭐 아시겠지만 아까 처음 네.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그 2022년에 어느 네. 날 저희 네. 와이프한테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네. 아니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상한 주사를 맞아서 네. 저렇게 젊어졌더라. 빨리 오빠도 맞아라 그거. 맞아요. 대체 그게 뭐냐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이 무슨 고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만 시판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판이 안 되고 뭐 한 달 맞는데 뭐 돈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이 아깝냐 빨리 살을 빼라고 네네. 저 언제는 압박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뭐 심지어는 동문회에서도 원장님께서 직접 압박을 받으셨다고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받으시면 별로 살 안 네. 찌셨는데요. 얼마 전에 한 네. 20년 전에 리즈 시절에 네. 사진을 제 후배가 올려가지고 저희 식구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마르셨었거든요. 30년 전에. 그래요? 네. 저 사진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진짜 혼란의 도가니. 그래서 저 사진이 나온 직후에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위고비를 만든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가 가장 좋은 성형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이렇게 젊어지는 역행하는 그런 주사는 아닌데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네.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에 네. 저 왼쪽 사진을 보고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돈이 많아도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관리 못하고 저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올 거고 뭐 오래 못 가겠다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저렇게 금방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좋아졌다고 해서 좋긴 하긴 한데 네. 빨리 저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빨리 빼는 것도 나중에 결국은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천천히 빼고 요요가 안 일어나게 막는 것이 사실은 비만의 치료의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여자분 킴 카다시안인가 그분도 연예인이고 뭐 방송인이시라 그러는데 지금 사진이 왼쪽 사진이 비교적 보기 좋은 사진이었어요. 사실 네. 제가 봤던 거는 더 엄청난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사진으로 저렇게 완전히 미모의 여인으로 다시 바뀌었으니까 원래 젊었을 때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런 조금이라도 비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저런 모습을 보고 나는 아주 젊었을 때 정말 아주 날씬했을 때의 모습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에게 그런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위 땡땡비를 맞아봤거든요. 저도 맞고 한번 살을 8kg 정도 빼봤거든요. 저도 날씬하긴 한데 네. 저의 그 워너비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전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맞은 게 가장 크거든요. 이제 맞았는데 뭐 몸에 되게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뇌에 그런 작용에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오거나 안 좋으면 제가 안 맞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뇌에 그 신경 보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호 효과 때문에 저는 맞아보긴 했어요. 근데 좋긴 하더라고요.
예, 되게 쉽게 뺄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들이 저는 항상 모든 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좀 특별한 약물 같은 거는 네. 저희가 경험을 한번 해봐야 네.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만약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항정신성 약들, 그 항정약들도 설명해주기 위해서 조금 먹어봤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좀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만 마이크 조정. 비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늘 얘기가 나오는 저희 내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대사성 증후군인데, 저 대사성 증후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비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 학생 때 저 얘기를 듣고 저게 왜 중요한가 그랬어요. 근데 저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래서 배 나온 남자가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배가 나오면 오래 살지를 못하고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니까 비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내과나 이런 곳에서는 저런 대사성 증후군을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이 건강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바로 저 대사성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대사성 증후군에 이렇게 진단하는 기준이 있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건강검진에서도 대사성 증후군이라는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게 뭐냐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나 이런 만성질환이 걸리기 전에 저 대사성 증후군을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만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비만이 있어야 모든 대사성 증후군의 필수 조건이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을 없앤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로 고혈압, 당뇨병이 가지고 계신 분도 이게 더 나빠지지 않거나, 적어도 나빠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좋아지게 되는 그런 혁신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비만약들이 나오면서 요 대사성 증후군을 역행하는 그런 세월을 거꾸로 가는 그런 일명 진짜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 약이 나왔을 때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내과여서 이제 미용 쪽에 이런 쪽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머릿속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사성 증후군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복부 비만, 상승된 혈압, 상승된 혈당, 그다음에 고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저하되거나 상승된 중성지방.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나이가 55, 60 정도 되면은요, 혈압, 혈당 조금씩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부 비만만 좀 끼면 5가지 중에 3가지가 되면 우리가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또 누구나 저기서 또 쉽게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늘 좋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만은 어디로 가나? 결국은 비만이 결국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성 증후군을 거쳐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결국은 심혈관계 합병증, 중풍, 심근경색,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에 갑자기 하직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단초가 되는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투약을 통해서 회복을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과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비만을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대사성 증후군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당뇨병 중에 대사성 증후군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바로 이런 위고비나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이 실제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고혈압, 당뇨병을 잘 진단을 하고 잘 치료를 하면 굉장히 사람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되게 좋아 보여, 혈색이 좋아 보여. 바로 이런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이게 거꾸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굉장히 내과 의사로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 치료입니다. 당뇨병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살찌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약 자체가 대부분 살이 찝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GLP-1 아날로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즉 이런 위고비나 삭센나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당뇨를 치료하면서 살을 빠질 수 있게 하는 약이 나와서 굉장히 모든 의사들이 쾌재를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GLP-1 이 위고비가 어떤 비만의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비만을 질환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어떤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장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단점이 너무 급하거든요. 네. 빨리 빼고 무조건 빨리 빼야 돼. 왜 안 빠져요?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잘 조절을 하고, 그런 속도를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면 이제 아까 얘기한 당뇨 고혈압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조장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 그러는데 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조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 치료를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만에 나오는 증상들을 조절을 해서 줄여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과거에는 항정신성 의약품들을 많이 써서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요요 현상 오는 것도 잘 조절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 쓰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제일 많이 쓰던 게 이제 단기 처방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이런 두 가지 약을 많이 썼습니다. 저게 일명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나비약. 그렇죠. 네. 저게 맞습니다. 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아마 반 정도는 먹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저 약이 사실은 저도 환자 때문에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 마치 예를 들면 감기약을 한 3봉지를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그런 멍한 상태로 돌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면이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상담을 통해서 잘 조절하면서 하지 않다 보면 안 좋은 일도 간혹 가다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신문지상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의료진들이 처방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어렵게 하던 약들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약들이 많이 쓰였던 이유가, 아까도 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우리가 비만 치료를 할 때 3달 치료를 하면서 3에서 4kg가 빠지면 아주 좋은 약이고 환자가 아주 적응을 잘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주일 안에 3에서 5kg가 빠지지 않으면 저 의사 실력 없는 의사라고 그러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 그런, 우리나라는 빠른 걸 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기 처방을 저걸 하지만 사실 저걸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저 부분이 약이 있어요. 그 12주 이상 연속 처방을 하지 말라고 제한이 원래는 그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있죠. 네. 문제는 환자분들이 저기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 먹다가 끊으시면 다시 요요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을 바꿔가면서 또 네, 처방받고 맞아요. 또 처방받고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았고, 또 이제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저걸 처방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처방을 드리긴 하는데, 또 문제가 저걸 나눠 드세요. 옆에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따로 먹죠. 예, 네. 친구들이랑 또 나눠 먹고 막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저게 최근에는 또 항정신 마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정신류로 되면서 나중에 환자분이 근데 내가 먹던 약이 항정신 약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의사와 또 환자 간의 불신과 이런 오해가 조장이 되는 면도 또 이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아름다워지기 위한 거고, 아름다움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사항은 건강한 건데, 저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어떤 정신을 약간은 좀 변화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를 늘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런 약을 먹을 때 꼭 저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너 왜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 약을 중단하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성격의 변화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작용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꼭 의사의 어떤 판단하에 조치하에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것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고 굉장히 편하거든요. 약값도 많이 비싸지 네. 않고. 네. 그래서 저거 약값이 꽤 비싸던데요.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그런 향정신성 부작용을 줄인 큐시미아라는 지금 이제 약이 말씀드린 있습니다. 장기 처방 그래서, 가능한 그래서 약들이 네. 조금 비쌌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전에 이제 제니칼이라 그래서 오를리스탯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약입니다. 근데 저거는 지질, 네. 그러니까 맞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은 거를 그냥 그대로 대변으로 내보내는 약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를 뭐 미국같이 서구보다는 적게 먹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그 예의를 많이 차리고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때문에 불편해서 저게 실수하는 지방변이 경우가- 나오잖아요. 지방변이 네. 갑자기 퍽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한번 그런 거 겪고 나면 아주 그냥 치를 떨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 약이죠. 사실 부작용은 없는 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많이 못했고요. 그 밑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신 펜타민, 토피라메이트나를 합친 큐시미아라든지 날트렉손이나 부프로피온은 담배를 끊게 하는 약도 네. 다 되죠. 근데 그런 헌트라고 이 약들은 좀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먹으면서는 또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가격적인 면이 또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저 하셨죠. 부프로피온은 담배에 대한 이런 충동도 좀 줄여주고 이런 음식에 대한 그런 충동도 좀 그렇죠. 줄이는 같이 효과가 줄이고. 있지 않나요? 예, 예. 담배 저걸 이제 담배 금연약으로 쓰면 음식 맛도 없고 담배 맛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죠. 네. 정부에서 주는 약도 저걸 줍니다. 무료로 주는 약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이제 이번에 한 5년 전부터 한 6년 됐나요? 하루마다 맞는 이제 삭센다라는 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4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뭐 트룰리시티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2년 전에 위고비, 그다음에 올해 마운자로 이런 약들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 효과들이 다 좋아서 자기 본인들한테 맞는 약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좀 선별을 해서 환자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에 대해 하고 기전 같은 것들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선은 이제 질문 좀 몇 개 받아도 예, 될까요? 예. 다른 약은 안 먹고 이런 주사제만 맞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처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약의 기본은 저용량을 여러 가지를 써서 같은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게 부작용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네. 뭐 위고비를 비롯해서 다른 뭐 삭센다나 이런 주사제제를 맞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 네. 뭐 그것만 해도 되겠지만 그게 이제 모자르다면 다른 추가 약제를 해도 되는데 이제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궁합에 안 맞는 약물들이 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피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는데 이 현존하는 데이터들을 보면 웬만한 경우에는 그 GLP-1 아고니스트 약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이제 심지어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약으로도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궁합이 안 맞는 약만 좀 피하면 좋고 뭐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아주 저용량으로 2가지를 쓰는 게 사실은 환자한테 훨씬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게 뭐 그 약을 안 먹고 저걸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용량으로도 주사제로 당뇨가 다 컨트롤이 되고 혈압까지도 컨트롤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리어 먹던 약을 좀 용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 주사를 맞으면서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보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췌장염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네. 위고비가 GLP-1 아고니스트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GLP-1이 이제 췌장으로 바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췌장에 무리를 줘서 췌장염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급격한 요요나 급격한 체중 감소에 의해 가지고 지비 스톤 그러니까 이제 쓸개 담석증 같은 네. 것들이 생겨서 그런 리스크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제 췌장염보다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는
그 초창기에 약을 썼을 때 이제 아나필락시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글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급성부작용 그러니까 그 쇼크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 그 첫 번째 주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네. 보는 한에서 맞으라고 좀 권장을 하고 싶고 췌장염이나 이런 거는 정말 드물게 생기지만 심각한 합병증이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췌장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1시간 이상 지난번에 우리가 급성복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1시간 이상 거의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똑같은 정도의 통증으로 계속 배가 아플 경우에는 췌장염에 대한 검사가 이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어느 정도 진단이 거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속한 체중 감소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용량을 맞으면 안 되고요. 용량을 저용량부터 서서히 올라가면 조금 느리기는 해도 합병증 없이 우리가 이제 충분히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달리라 그러면은 깨꼬닥하고 쓰러지지만 저도 요즘에 조금 이제 괜찮거든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위고비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영향을 했잖아요. 근데 위고비가 또 분할 투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렇죠. 유튜버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해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할 투여를 해봤는데 제가 또 세보는 칸수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빠르게 빼는 것도 안전이 되게 중요해서 위고비는 진짜 고용량 맞으면 토하시거든요. 그렇게 부작용으로 소화기 오시는 분들이 꽤 그게 많으셨어요. 이제 토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 가장 괴로운 부작용이고요. 토하는 거 이외에 괴롭지 않지만 우리 몸이 망가지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고, 위고비 분할 투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네. 게, 그걸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싹센다까지는 이제 눈금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고비부터는 눈금이 눈금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거 또 한 가지 되게 또 재밌는 거는 용량별로 가격이 뭐 질문에도 나왔지만 용량별로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은 저 개발비가 비싼 거지 약을 만들어내는 비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같은 용량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제 받는 우리 소비자나 이제 의사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번에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저용량은 가격을 좀 내리고 고용량은 가격을 좀 올리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비용이 워낙 비싼 약이니까 빨리 어떻게 하려고 도리어 그냥 빨리빨리 올려서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당연한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줄인 건 결국은 빨리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 더 몸을 망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또 한 번 설명을 하겠지만, 빨리 이렇게 우리가 체중을 줄이고 비만을 줄이다 보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근육 쪽이 먼저 빠집니다. 사실은 근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근육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요요가 막 급하게 올 때는 네. 또 근육이 쪄야 되는데 지방 성분이 먼저 쪄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는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니까 물렁살이 되는 거죠. 그 가장 사람이 좋은 거는 지방은 연소시키고 근육은 더 좋아서 강화시켜서 되게 그거죠. 네. 근육이 많은 몸이 되면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도 그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빼죠. 막 운동 안 하고 좀 빨리 빼면은 이제 갑자기 최근에 뭐 위고비 페이스 이런 것도 있는데 살은 뺐는데 예뻐지기는커녕 늙었다 이런 표현을 듣게 어떻게 되는 어떤 거죠. 심한 분들은 거의 무슨 뭐 허러 해골처럼. 영화 같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화면이 있어서 저는 이게 AI가 만들어낸 사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 현상을 보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막으려면 비용이 조금 좀 더 들더라도 천천히 빼고 네. 자기 몸에 다 적응이 된 다음에 다시 요요가 오는 거를 아주 천천히 오게, 네. 아니면 안 오게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을 제대로 해서 유지를 쭉 시키는 게 네. 비용 면에서는 아마 제일 나을 겁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건 갑자기 많이 들어가니까, 워낙 고가 약이니까 그런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네. 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 하나 더 받고 갈까요? 네. 위고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까지 맞아요? 이게 이제 천천히 끊으라 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혼란스러운 게 이제 우리가 이 약이 작용하는 게 시상하부라는 곳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세팅 포인트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의학에서는.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100kg면 내 몸무게가 100kg에 세팅이 돼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종의 약간 유전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바꾸는 어떤 유전자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떤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세팅 포인트를 잠깐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마치 혈압약이 하루만 작용하고 나서 다음날 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듯이 이런 비만에 대한 어떤 그런 식욕에 대한 세팅 포인트를 이게 이제 색센데 같은 경우 하루 정도,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간 5일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 효과를 요구해주고 그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한 이 슬라이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아 이게 한 번 맞으면 내 체중이 잘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인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만 그렇게 살이 빠졌을 때 다시 살이 쪘을 때 내 몸의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알고 이제 그런 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약을 끊고 나면은 모든 비만약은 약을 끊고 나면 주사제도 그렇고 현재까지 나오는 모든 비만약들은 20개월 뒤에는 다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복귀 되는 동안에 얼마나 이제 원상복귀가 되더라도 내 몸이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고비를 언제까지 맞느냐, 그거는 환자분하고 의료진이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뭐, 프로토콜대로 해서 뭐, 1단계, 2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무조건 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끊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적응을 하면서 저용량으로 낮춰서 쭉, 어떤 저널에는 뭐 2년 정도, 어떤 저널에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용량을 하다가 자기 몸이 완전히 적응을 하게 될 때, 그때쯤에 가서 서서히 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환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 먹는 약이든 뭐 위고비든 이렇게 치료를 하면 70으로 줄었다고 치면, 그분이 70kg가 됐을 때 그 치료를 먹는 음식들을 조절을 할 때 자기는 옛날에 100kg대의 기초대사량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70으로 줄었으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그러고 먹는 게 결국은 90kg짜리의 기초대사량만큼을 먹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요가 와서 거의 100kg 가까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0kg에 적응돼 있던 몸이 70으로 왔으면 이미 70으로 예를 들어 한 달을 갔다고 치면 나는 기초대사량이 70kg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먹던 거에 3분의 2 정도를 먹어야 정상으로 먹는 거가 되는데, 이제 좀 됐으니까 조금은 더 먹어도 되겠지 하면 이제 90%를 먹으니까 바로 요요가 와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친구들 지인들이 많이 뺐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봤어요. 신나게 20kg를 빼고 뺐잖아요. 너무 쉽게 뺀 거예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또 약간 휴지기를 가지고 신나게 먹다가 이게 또 뺄 수 있는 명약이 있으니까 그래 또 하자.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조금 맘대로 먹자 이렇게 하고 재밌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찌운 다음에 다시 또 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킥 디펜던스라 그래서 이제 거미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점점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지금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임신 수유 때는 절대 이게 금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자님께서도 질문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초고도 비만이 돼서 고혈압, 당뇨병이 생겨서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그래도 너무 위험성이 커서 수술을 못 합니다. 실제로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 약을 써서 체중을 뭐 170kg에서 120kg까지 감량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면 이제 그 환자가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실제로 이런 삭센다나 위고비 약을 써서 한 100kg대 초반으로까지 감량을 한 다음에 위 전 절제 수술을 이제 슬리브 섹션을 해가지고 그런 비만 치료로 들어가는 게 나오고 그런 프로토콜이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안 좋거나 몸이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아까 얘기한 그런 카자니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몸을 더 좋게 해서 어떤 운동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기에는 좋은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에 대해서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하나를 더. 네. 위고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연구된 약이죠, 이 약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음식이 들어오면 소장 안에서 포도당이 생기고 그것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하고 그다음에 GIP하고가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췌장으로 가서 췌장에서 우리 많이 아는 인슐린이 증가하고 글루카곤이 감소하는 것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효소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정을 하는데 지금 위고비는 GLP-1 아고니스트에서 아날로그에서 GLP-1 유사체라고 써 있죠. 근데 저게 GLP-1이나 GLP-1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GLP-1을 처음에 이제 20년 전에 요 비슷한 약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쓰니까 의외로 당 조절은 많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레지던트 때였는데 교수님이 그러니 이상하게 살이 빠진다고 이 약은. 그냥 대체 왜 살이 빠지는지 모르는데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 왜냐면 이제 저희 내과 의사들은 이유 없는 웨이트로스가 있으면 이건 캔서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암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터디를 풀 스터디를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진료를 하면서 워닝 사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 증상, 이건 놓치면 죽어 하는, 그러니까 의사가 죽는다는 거죠. 선배들이나 교수님한테 거의 죽는 거죠. 그런 워닝 사인이 있는데 20년에 임상 실험으로 주사제를 하셨던 건가요? 그 주사제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최초에 임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몸무게가 자꾸 빠지고 당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게 약이 거의 퇴출되는 분위기였다가 일종의 비아그라 툰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살이 빠지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노보노에서 요런 삭센다 전에 엑스터나이드라는 약인데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밥을 먹으면 이제 장에서 밥 먹었어 하고 뭐가 뿅뿅뿅뿅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인크레틴이고 장에서 이제 그런 GLP-1들이 나오면 그게 뇌까지 가게 되고 이 췌장에도 가게 되고 심장에도 가게 되고 콩팥에도 가게 되고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거죠. 밥을 먹었어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일종의 신호 전달 물질이거든요. 네. 요게 GLP-1입니다. 그래서 얘를 주사를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은 것처럼 내 몸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나 많이 먹는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적당히 먹으라 하는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저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걸 맞으면 이제 그리고 또 긍정적인, 또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췌장의 기능도 보호하고 인슐린의 효과도 늘어나서 인슐린 레지스턴스 같은 것도 극복이 되고, 또 글루카곤이라 그래가지고 당을 막 너무 올리거든요. 이게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럼 올리는 것도 억제를 시켜주더라. 이제 그거고, 저게 이제 GIP라는 걸 써놓은 게 이제 GIP에 대해서는 사실 GLP-1보다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GIP를 넣은 게 마운자로고 GIP가 없는 게 위고비거든요. 근데 GIP가 희한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작용이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IP가 바로 이 오신구토를 눌러줘요. 그래서 섭식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욕구는 같이 줄여주는데 저 GIP가 오신구토를 줄여주기 때문에 환자는 덜 힘들지만 밥을 먹고 싶은 욕구는 더 억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임상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 정도, 15% 정도의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의 놀라운 체중 감량이 제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한 게 꼭 요거 하나만 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위고비가 어떤 내과적인 관점에서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네.
훨씬 크다는 게 최근의 발표가 중간 발표 결과가 나서 좀 충격적인 얘기였으면서 대체 이게 체중 감량 말고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최종적인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또 약간 좀 재밌는 게 그 GLP-1이 이제 그 노보노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운자로의 GLP-1과 이 노보노에서 나오는 GLP, 이제 위고비의 GLP-1과 마운자로의 GLP-1은 약간 틀린 게 아니냐. 이제 사실 노보노는 이제 휴먼 리컴비넌트, 사람의 유전자를 제조합해서 만드는 호르몬이고요. 이 일라이 릴리에서 나오는 마운자로는 사람 게 아니거든요. 약간 동물에서 기원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직 3상 스터디까지 진행을 하고 얼마 전에 유럽 학회에서 보고가 된 거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간 결과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서 우리가 좀 괄목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GLP-1의 네.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뭐 사람의 것이나 뭐 사람의 것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해는 없습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GLP-1의 하나의 긍정적인 작용 중에 하나는 뇌 보호 작용이잖아요. 뉴로프로텍션이잖아요. 그래서 뭐 치매나 파킨슨에서 이런 신경퇴행 질환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서 또 살도 빼면서 또 뇌의 퇴행도 막아준다. 또 이런 효과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내과적으로 이제 ADA, 그러니까 아메리칸 다이어틱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당뇨 학회에서도 이런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써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GLP-1이 프라이머리 초이스,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약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또 보험 도움을 받아서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권고가 나온 게, 이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사기 캐릭터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좀 더 일찍,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구로 들어갔을 때 안정성이 좀 떨어지나요? 경구는 제가 아직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사제로만 지금 이게 주사제로까지만 얘기가 나와서 세마클로이타이드 먹는 약이 있기는 한데 GLP-1 제제 또 다른 효과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내과 계열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 같은 의사라서도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고비 마운자로 이 얘기가 아닙니다. GLP-1 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거 먹으면 무조건 이건 100%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쪽에 폐 기능도 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심장에서 심장 질환도 심장도 보호해주고, 콩팥도 보호하고, 콩팥도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장도 보호해주고, 정말 좀 뇌도 보호해주고, 다 모든 걸 다 지금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아주 효과가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치매 예방.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약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체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뇨가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GLP-1 제제를 쓰는 게 좋겠다. 그 앞에 쓰던 약들보다는 이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게 지금 내과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환자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주치 선생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고요. 근데 참고로 그런 말씀 하나 드릴 거고요. 아까 질문이 하나 위에 거, 저 위에 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래인가요? 위고비가 용량마다 비용이 다른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러면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만든 게 무조건 이득이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죠.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0.25, 0.5, 0.75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0.25는 제가 치료 경험에 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1단계는 부작용 테스트 구간이에요. 그래서 1단계를 거쳤을 때 아나필락시스나 또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봐서 잘 적응하면 그 다음에 0.5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0.5에서 스탑이에요. 왜냐면 0.75 가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0.5만 넘어가면 저는 입덧 하는 것처럼 계속 못 먹어요. 아예 못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랑 같은 몸무게 여자분인데도
2.4까지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용량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 때문에 처음부터 2.4를 맞는다?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땅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요. 그게 이 문제가 뭐냐면 약이라는 게 이제 나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1대1 재단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0.25랑 0.5가 있으면 그 중간 구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분할 투여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요거 다이얼이 눈금이 없어도 그거를 다 돌리지 않고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 맞는 용량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게 이제 마운자로보다 조금 더 좋은 위고비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이게 또 그래서 하나 질문.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이게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약을 사용했을 때도 우리 몸이 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약을 끊을 때도 우리 몸이 약을 끊는 거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끊어야지 갑자기 올리고 갑자기 끊는 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살은 빠짐에 불구하고 아까 위고비 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미형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근데 벌어질 수 사실 있어요. 이제 실험 정신이 가장 강한 게 의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이걸 몸에 실험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마음이 급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도 급하고 살도 빨리 빼고 싶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고용량을 맞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일주일 못 먹고 토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제 맞습니다. 주변에도. 네. 네. 다음 질문은 슬라이드하고 겹쳐서 슬라이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GLP-1에서 주의할 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작용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스컴하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그리고 췌장염이 그리고 담석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췌장 쪽에 작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본인한테 과다하게 약물이 들어갔을 때 대사가 촉진되면서 췌장염도 올 수 있고 담석증도 이제 뭐라 그러나요? 담즙이라고 그러나요? 담즙이 이렇게 찐덕찐덕해지면서 이제 담석증도 올 수 있고 이런 슬러지라고 많이 합니다. 없어요. 슬러지. 그렇죠. 슬러지처럼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 탈수, 탈진,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 근데 그렇게 아나필락시스는 그렇게 많이 보고되진 않았죠. 네.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이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췌장염, 담석증, 췌장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확진을 하면서 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메스컴 오심 구토는 정말로 많이 오죠. 설사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거 만약 아까 성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용량을 갑자기 올려버리면 저거는 뭐 100%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만큼 몸에 부작용이 오는 거라서 올리시더라도 천천히 올리셔야 되고 저런 증상이 있으면 다시 한 단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한 달 동안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걸 권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 금기가 있죠. 사용 금기가 심각한 위장관 질환, 앞에 부작용들이 다 위장관 질환들이니까 위장관 질환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수질암, 갑상선 암 중에서 수질암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EN2라고 해서 갑상선 수질암을 동반한 다른 암의 신드롬입니다. 복합체인데 이런 특정한 암에만 좀 사용 금기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신장 간 기능이 안 좋으면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던 임신부, 수유부는 사용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용 금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거로는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많지는 않은데 메스컴 오심 구토가 너무 심해서 약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아까 몇 번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급격하게 살을 빼는 거, 그다음에 급격하게 시기를 놓쳐서 요요가 오는 거는 아주 제일 나쁜 충격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빠질 때는 근육이 빠지고 늘을 땐 지방이 느는데 줄였다 다시 먹었다 줄였다 먹었다 하면서 계속 지방만 늘어놓으면 위고비 페이스 같은 그런 것들 아주 좀 보기에 좀 민망한
그다음에 또 거미형 인간이라고 해서 배만 뻘떡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근육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이게 수가 이제 있죠.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살이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근육이 빠지게 되고 살이 급격하게 찔 때는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건강한 삶인데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모든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 모든 질환이 시작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을 얻으려고 하다가 아름다움이 사실은 건강이거든요. 건강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말 그대로 폭삭먹게 되는 그런 여기 상황이 이영경 될 수가 있기 저희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되게 좋은 코멘트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데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맞아요. 운동도 하고 그렇죠. 식이요법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조절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전에도 되게 저희 키포인트인 변성민 것 같아요. 회장님도 예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제 운동을 이제 비만 치료 예전에 경험이 상당히 네. 많으시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이 늘면서 체중이 약간 불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살이 빠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게 굉장히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근육량을 늘린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적당한 괴롭지 않은 정도의 운동만 유지를 해도 근육은 유지를 하면서 살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시면서 저런 비만약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요요도 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 싶습니다. 평택시 회장님 사실 지금 거의 이런 우리 항노화의 표본이잖아요. 관리 너무 잘하셨잖아요. 본인께서 이제 표본이 어떻게 되는- 하고 계시죠? 어떻게 운동하고 계시죠? 한번 아니, 지금 저는 너무 뭐 날씬하시고 운동은 약 그렇게 안 많이- 드시죠? 약은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신 거죠? 다이어트도 내추럴인가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운동은 약간 하면서 운동 뭐 하시죠? 걷기 운동을 하죠. 걷기요? 걷기 얼마나 운동. 하세요? 한 번에 한 40분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식단을 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피하고 기름기 있는 거 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좀 피하고 피부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피부도 되게 감사합니다. 이건 좀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음식들을 조절을 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살면 뭐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육 운동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근육 운동은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저는 솔직히 못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죠. 이게 다이어트 하는데 근육이 빠지니까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니까 체중이 다시 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자체적으로 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줘야 나중에 그 자리에 지방이 차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 근육을 유지하면서 몸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고 또 제대로 그걸 유지를 못하면 담낭 기능까지 떨어져서 콜레스테롤 대사 안 되니까 담석 생기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언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많이 반복하시는 분 중에도 네. 저렇게 담낭에 슬러지가 꽉 차서 수술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제 외에도. 저희가 이제 비만 약뿐만 아니라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이제 헬스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년 뒤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네. 이제 오히려 급격한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겠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년 뒤에 그 추적을 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이별돼서 모든 이 위고비뿐만 아니라 모든 비만약들은 이제 서서히 체중을 빼고 서서히 체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플러스 시기와 운동이 그리고 필수다. 지금 또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나비 모양 약이나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의 특징이 이제 이게 이제 하이포살람 시상하부라는 곳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5대 어떤 베이직 인스팅크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한글에서 저희 의사들의 문제가 본능. 5대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중에 식욕이 있잖아요. 수면욕도 있고 뭐 성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사회욕 이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안 먹어서 너무 뇌가 아니, 근데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그런 어떤 욕구들을 억제를 시키면서 생명 유지에 대한 것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수면 박탈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위고비나 이런 지혜편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5대 욕구 중에 오히려 식욕만 건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식욕만 억제를 시켜주니까 과도한 활성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주면서 잠 안 오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치매나 우울증 이런 거에도 오히려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 제가 그래서 들은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담배의 욕구도 줄고 그러니까, 술도 음주도 많이 안 하게 그런 된다. 과잉 중독 현상들을 억제하는 도박, 술, 도박까지요? 그리고 도박에 대한 효과도 있다는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도박 이게 되게 치료제. 무슨 만병 황당한 얘기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민희 씨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는 약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우리가 비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기초대사량이 문제가 생기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에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네, 살이 많이 병적으로 찌죠. 떨어지면서 네.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때는 갑상선 약을 먹는 게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려줘서 살이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도도 실제로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강력한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다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안타깝게도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좋은 시도지만 그거를 약간 실패를 한 것이고 그리고 위장의 기능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이제 위에 풍선을 집어넣는다든지 알룬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뭇가사리 그런 것들을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죠.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2잔 마시고 밥을 먹으면 밥을 적게 먹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대중요법으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소화비만 우리가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중요한. 네. 뭐 짧게 네, 잠깐 네.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요즘에는 소화가 뭐 소화라 그래도 네, 우리가 슬라이드 16살, 줄게요. 17살 네. 슬라이드를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네. 소화비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16살, 17살 뭐 이런 친구들 이제 병원에 오는 친구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 뭐 하다못해 위고비도 18세부터 맞게 돼 있으니까. 12세부터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료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한테 항정신약을 쓸 수는 없으니까 보호자들은 써달라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고하는 거는 소화비만은 분명히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조숙증이나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까지 다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화비만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체를 이루는 세포가 1억 개라고 치면은요. 소화비만은 우리 어른들 비만은 그 1억 개가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1.0짜리 1억 개가 있으면 1.2로 찌어서 살이 찌어서 뚱뚱해지는 건데 소화는 1.0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2.0까지도 올라갑니다. 1.5, 1.0까지 한 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셀도 그 성장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는 비만 조절이 더 어른들에서 비만이 왔을 때보다 2배 이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비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치료는 물론 이제 약을 못 썼으니까 식습관을 개선하고 뭐 달짝지근한 거 피하고 고열량 간식들 줄이고 그다음에 뭐 채소 단백질 같은 거 위주로 하고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하고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요즘엔 공부한다고 그러고 또 핸드폰 보느라고 또 밤에 뭐 새벽 2-3시, 4시까지 해가지고 아침에 학교 안 가고 진료 확인서 쓰러 오는 친구들 많거든요. 맞죠. 근데 그런 친구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잠을 안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또 그 운동이나 이런 거 잘 못하고 많이 비만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보호자가 부모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표를 보시면 뭐 아주 간략하긴 거긴 하지만 가운데 보면 124에서 126cm의 아이가 남자라고 치면 평균이 25.0이라는 거죠. 표준 체중이. 그런데 그 아래 칸에 가면 33.4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비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 같은 데에서 한 2칸 정도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정말로 비만이니까 열심히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성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오는 것들을 미리부터 좀 막아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위고비가 18세부터 허가였는데요. 물론 이제 선별 허가입니다. 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없고 다른 합병증들이 없는 아이들이 조절을 잘 할 수 있을 때 전문의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는 걸로 허가가 났었는데 이번 10월 달 중순쯤에 12세 이상으로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면 12세부터 17세까지가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지만 무조건 그러면 다 우리 애는 위고비를 맞춰야겠다, GLP-1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거를 보면 마지막이 두 번째. 이게 이제 약을 이제 끊게 되는 이유가 사실 가격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되게 우리나라의 위고비 말고 이제 미국에는 오젬픽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위고비랑 똑같은 약인데 오젬픽은 이제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고 사실은 위고비랑 성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양자 트랙을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에 내년에 2월 달에 오젬픽이 보험이 됩니다. 그 당뇨나 이제 당뇨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죠. 당뇨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오젬픽이 급여 보험으로 이제 처방이 되기 시작하면 이 위고비 가격도 아마 상당히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셔서 이제 이런 쪽에 접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나중에 조금 기다리시면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초기라서 지금 비용적인 면이 많이 그런 거고 너무 비싸요. 네, 좀 지나면 저도 못 먹고 있습니다. 예. 전부 맞을 몸무게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너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맞으시면 도움이 되긴 할 건데 가격적인 게 앞으로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모든 약은 다 그에 맞는 적당한 용도가 있고 그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런 제대로 어떤 진료를 받으시고 이 약의 이제 허가사항 안에서 치료받는 거를 꼭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끊을 때도 꼭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지시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일 위험한 현상이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엄청난 열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처방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사용이나 이런 인기몰이처럼 가는 건 굉장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외래에 오셔서 내가 비만이고 이런 게 있으면 상담하고 혈액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내가 어떤 위험 지수까지 갔으면 저는 살을 빼는 걸 권장드려요. 예를 들면 간 수치가 너무 올랐다, 고지혈증 있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은 역행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미용 측면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런 내과적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비만 쪽을 하지 않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를 강력하게 권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약을 좀 더 강력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1시간 동안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그다음에 그때 먹는 비만약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에 의해서 의존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수면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할 때 도움을 주치의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이지 내가 좀 살이 쪘으니까 나는 이거 주사를 맞아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을 만약에 조금 더 오버해서 가실 때에는 제가 도리어 자제를 시키면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꼭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비만에 고민 있으신 분들 가까운 내과나 소아과 가셔서 상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